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드디어 오늘 명실공히 해외로 나가는 날입니다. 어제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고, 오늘은 김해공항에서 이륙해서 서시마 섬을 지나서 규슈 지방의 첫 번째 도시 나가사키 현에 도착해서 착륙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로 가기 전에 일단 규슈 지방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비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지는 김해 국제공항이죠. 공항이고, 그 다음에 도착지는 나가사키 공항이 되겠습니다. 나가사키 공항. 뭐, 바로 경로 설정이 필요가 없네요.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153헬이나 됩니다. 153헬이. 이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거진 28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서둘러서 출발하겠습니다. 세팅은 그래서 미리 다 해놨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제가 비행을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왜 서둘렀냐면은 빨리 이제 해외여행을 시작하고 싶어서 뭐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FS2024를 하면은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점점 진짜 여행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여행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할 때는 뭐 사실 일본 괴롭죠. 괴로운데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비행기표 사놓고 기다릴 때죠, 그죠? 숙소 예약하고 비행기표 사놓고 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출발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모드로 하고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서둘러야 됩니다. 갈 길이 오늘 평소보다는 거의 2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어, 거의 바다를 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겨운 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계 일주 비행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경치 좋은 곳을 경치 좋은 곳을 비행하고 뭐 이러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은 클럽이 안 올라가냐? 대부분은 이렇게 단순한 지금 부산 그 김해 하구 같습니다. 하구 낙동강 하구겠죠? 낙동강 하구 같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항로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항로가 직선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때는 이제 항로로 가는 게 좋죠. 서서히 이제 항로로 접어듭니다. 고도는 뭐 2000피트 정도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바다에서는 고도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뭐 저공 비행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가 서시마 섬을 지날 때는
고도를 좀 다시 좀 맞추겠습니다. 1500피트. 이제 지도도 이제 구글 지도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했었는데 네이버나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행 내내 구글 지도를 사용합니다. 구글 지도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잘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는 지명들이 다 또 한글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어요. 대단히 편리합니다. 참 구글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부산을 보고 계시는 거죠. 부산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부산 에드온 시너리 에드온을 샀습니다. 샀는데 꽤 잘 만들었던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켓플레이스가 작동되는지를 보니까 아직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작동이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부산 구경을 못 하고 떠납니다. 지금 안타깝죠. 없습니다. 항로로 완전히 항로를 따라오는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단조롭고 지겨운 비행이 될 겁니다. 비행의 대부분이 지금 뭐가 됩니까? 오늘은 바다 위를 비행을 해야 됩니다.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스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킵을 하면은 실감이 안 납니다. 빨리 돌리기를 한다던가 내지는 비행을 스킵을 해버리면은 해외 세계 일주라는 실감이 안 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지난번에 세계 일주를 시틀까지 했을 때도 그때도 오로지 실시간 비행만 제가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안 보고 저 혼자 하는데도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세스나기를 가지고 비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 해보니까 진짜 그 외로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맞더라고요. 안방에서 편안하게 비행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게 필요하죠. 저 뭐냐 오토파일럿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오토파일럿을 쓸까? 오토파일럿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예, 지겨운 비행이니까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잘 됐네요, 차라리. 오토파일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기내 모드로 가야죠. 가지고 잠시만요. 지도는 지금 끄고 이게 마우스로는 이게 그 조정성 내 시야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직까지는 버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조이스틱으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조이스틱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토파일럿 그 플라이트 그거죠. 아, 이게 치아가 안 좋네. 이렇게 해놓고 보는 수밖에 없네요. 일단은 고도와 항로를 조정하겠습니다. 고도와 항로를 헤딩이죠, 헤딩. 자, 고도를 저는 그걸로 합니다. 저 뭐, 허니콤 스로틀. 이래서 이제 허니콤 스로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니콤 스로틀에서 비행 플라이트 패널에서 알트 고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다이얼을 돌립니다. 그럼 이게 보이죠? 돌아가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마우스를 건드리고 있죠. 마우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마우스는 오동작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고도를 2000 뭐 3000피트로 할까요? 3000피트로 맞춰 놓습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헤딩은 자 보십시오. 헤딩이 또 죄송합니다. 자꾸 저도 모르게 마우스를 자꾸 건드립니다. 마우스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말로 자 고도는 3000으로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헤딩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다시 그 다이얼 스위치를 헤딩으로 돌립니다. 헤딩으로 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구도로 설명할 때 보십시오. 여기 그 나침판을 보십시오. 나침판에 제가 헤딩버그를 돌리겠습니다. 왜 이래 왜 안 돌아가? 에이? 이게 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이제 돌아가네요. 자, 보십시오. 헤딩버그가 돌아가죠. 자, 나침판의 그 왼쪽 밑에 보면은 뺑뺑 돌아가는 거 보이죠? 헤딩을 167도로 맞추겠습니다. 167도. 그럼 화면의 왼쪽 위에 큰 나침판의 헤딩버그도 돌아가죠. 167도로 맞추겠습니다. 167도로. 자, 167도로 맞췄습니다.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스피드도 이래놓고 일단은 이제 오토파일럿을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래놓고 이제 오토파일럿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제 오토파일럿이 지금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 작동하면서 헤딩도 167도로 얘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고도도 얘가 올 겁니다. 근데 버티컬 스피드를 제가 조정을 안 했네요. 자, 버티컬 스피드도 조정하겠습니다. 버티컬 스피드도 보십시오. 상승률을 700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상승률을. 이러면은 이제 고도 지금 3000m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일단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저 서시마섬을 지금 서시마섬이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서시마섬입니다. 서시마섬. 카메라 앵글을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시마섬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고도가 지금 3000m로 거의 다 오고 있죠. 자, 3000m에서 딱 멈추죠. 그죠? 자, 지금 고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헤딩이 뭡니까? 헤딩이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자, 이제 그 오토파일럿의 스위치를 제가 헤딩 버튼을 눌렀습니다. 헤딩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127도로 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거 밖에 있잖아요. 지금 항로 밖에 있잖아요. 항로 밖에 있으니까 헤딩을 좀 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움직이는 게. 자, 보이죠? 조종간 대신 그 플라이트 패널에
버튼으로만 지금 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좀 더 항로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해서는 헤딩을 좀 더 과격하게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항로로 들어가면 다시 167도로 맞추면 되죠. 제가 요크에는 완전히 지금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항로로 거의 다 와가죠. 항로에 들어오면은 이제 헤딩을 127도로 바꾸면 되죠. 항로에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럼 헤딩을 이제 127도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이얼이 요크가 되는 셈이죠, 그죠? 다이얼이 167도로 갑니다. 자, 항로로 들어왔죠, 그죠? 167도가 아니라 169도 정도 되겠네요. 자, 카메라 앵글을 바꿔볼까요? 자, 고도가 조금 높죠? 고도가 조금 높으면 이제 고도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2500피트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스피드도 이제 하강으로 해야 되겠죠? 고도가 내려가고 있죠? 지금 아까부터 저는 요크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 오로지 지금 플라이트 패널의 다이얼과 버튼으로만 지금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도가 뭐 2000, 이 정도에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앞에 이제 스시마섬입니다. 스시마섬. 지금 스시마섬을 지금 거의 다 왔죠. 생각보다 빠르네요. 스시마섬이죠. 한 3, 목표 지점까지 뭐 한 4분의 1 정도 온 셈입니다. 잘하면은 시간 내에 비행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서두른 관계로 다른 거 안 하고. 자, 이래서 그 만약에 지금 저는 저 허니콤 스로틀의 플라이트 패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쉽죠. 쉬운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어, 여기에 지금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구도로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버튼들로 여기에 뭐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들로 마우스로 일일이 돌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제가 해봤는데 저 왼쪽에 보십시오. 헤딩 그게 노브 있죠. 다이얼 헤딩 다이얼이 있습니다. 저걸로 하고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자세히 보십시오. 왼쪽에 여기에 보면은 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내비 있고 그 다음에 헤딩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뭐 Alt 뭐 VS 뭐 쭉쭉 보이죠. 쟤를 갖다가 뭘로 돌립니까? 마우스로 돌려야 됩니다. 마우스로 돌려야 되는데 뭐 시간 여유가 많을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마우스가 완전히 엉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조차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제 그거는 뭐 기다리면 되죠. 한두 달 기다리면 모든 게 정상화되면은 뭐 마우스도 안정화되고 지금 마우스 제가 봤을 때는 디폴트 세팅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아직은 MS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거는 뭐 한두 달 기다리면은 디폴트 세팅이 될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비행을 하다 보면은 저거를 굉장히 긴급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허다하게 항로 변경을 해내야 된다든가 뭐 내지는 뭐
긴급하게 막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저거 돌리다가 추락합니다. 저거 돌리다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벌써 보십시오. 그 오토파일럿으로 지금 항로에 정확하게 항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그죠? 정확하게 항로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쇼파에 기대해 가지고 그 요크나 스로틀에 완전히 손 뗐습니다. 쇼파의 뒤로 기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하고 있죠. 비행기의 오토파일럿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행에 세계일주를 하면은 비행이 한 99%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일주가 가능한 거죠. 이걸 만약 계속 요크를 붙잡고 있어야 되면 힘들어서 세계일주 못 합니다. 세팅만 이륙할 때만 제가 조정을 하고 착륙할 때만 조정하고 그다음에 구경할 때 조정하고 그 나머지 이제 항로 비행을 할 때는 전부 오토파일럿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총 비행 시간의 한 95% 이상은 오토파일럿을 하기 때문에 엑스박스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음, 허니콤 스로틀 없이는 뭐 너무 불편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허니콤 스로틀을 쓰려면 또 허니콤 요크가 있어야 되죠. 허니콤 스로틀만 가지고는 엑스박스에 설치가 안 되죠. 그 허니콤 장비를 쓰려면은 그 엑스박스와 요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크의 하부 구조로서 그 허니콤 허브를 연결하고 허브에 스로틀을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허니콤을 쓰시려면 엑스박스에서 요크와 스로틀과 허브 세 개 다 있어야지만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뭐 허브는 얼마 안 합니다. 몇만 원 안 하는데 허니콤 요크와 스로틀을 합하면은 새 제품으로 사면은 요즘 가격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0만 원 할 겁니다. 아마 제가 80만 원, 7, 80만 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혹 가다가 허니콤 장비가 이렇게 중고로 나옵니다. 중고로. 물론 가격이 비싸면 안 사는 게 맞죠. 새거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허니콤 요크와 스로틀이 이제 적절한 가격으로 나오면은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자, 왼쪽이 그겁니다. 자, 비행은 뭐 오토팔러스 RS 하니까 저희는 구경이나 합시다. 자, 이게 지금 대마도죠, 그죠?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대마도에도 전번에 지나갈 때 보니까 여기도 마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 있기는 있네요. 서시마 시가 있네요. 서시마 시. 아, 요 보이네요. 여기 서시마 시. 뭐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시마 시 근처를 지나가네요. 실제로 그 비행을 할 때 그 발러치 비행을 할 때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비행은 그 오토파일럿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오토파일럿은 뭐 계기 비행인 셈이죠. 시계 비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뭐 폭풍우가 치고 이제 시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는 때는 어떡하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저 비행 파일럿 면장이라고 그랬죠. 비행 조종 면허를 딸 때는 그 계기 비행에는 크게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 비행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고 계기 비행은 오로지 계기만 보고 하는.
시험 과정에서 계기 비행 과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전체 비행의 한 8, 90%는 계기 비행을 할 테니까. 자, 왼쪽 아래에 이제 서시마 시가 보입니다. 뭐 조그만한 촌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제일 그 세길줄 하다 보면은 제일 재미가 없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럴 때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를 건너갈 때는 제일 재미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다를 건너갈 때는 오토파일럿으로 맞춰놓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도착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시간 걸린다. 뭐 보통 저 혼자 살 때 그때 하루에 뭐 2시간, 4시간 이렇게 비행했습니다. 근데 2시간, 4시간 동안 뭐 TV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오토파일럿 걸어놓고 도착 시간까지는 다른 일을 합니다. 뭐 어떤 때는 외출하고 돌아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3시간 비행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그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엑스박스가.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기계를 건드려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비행을 안 하고 멈춰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손 안 댄 지가 지금 꽤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서시마가 그냥 큰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뭐 섬들이 빼곡하게 있네요. 큰 덩어리도 있지만 뭐 그렇겠죠. 바다 한 군데 솟아나 있으니까 좀 더 항로로 넣어볼까요? 항로로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아, 뭐 마을도 있고 그런데 왼쪽 아래 보니까 제가 혼자서 비행을 할 때는 요 경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요렇게 이 앵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앵글로 해놓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저 지상 경치를 제일 뭡니까 확실하게 감상할 수가 있죠. 저는 평소에 혼자서 이제 비행을 할 때는 그 오토파일럿 걸어놓고 앵글을 이렇게 수직 하향 앵글로 해놓고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꼭 마치 그 TV 화면이 그 스크린 세이브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엑스박스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정말 정말 활용을 잘합니다. 그 뭐 사실 뭐 실감 나는 비행, 사실 조종사의 입장이 돼서 비행하는 거는 뭐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그 매니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실제 비행 조종, 실제 비행처럼 조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관광 비행하는 숫자보다는.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보다는 이렇게 세상 구경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저 멀리 벌써 일본이 보이네요. 일본이. 저 끝에 보이죠, 이게? 끝에 이미 벌써 보입니다. 벌써 그 육지가 보이죠? 육지가. 그 생각보다 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전번에 제주도 때처럼 자, 지금 앞에는 지금 일본이 보이잖아요. 그럼 뒤에 한국 보이는지 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스시마 섬이 있고 보이죠? 요거는 스시마 섬이 요 뒤에 요 이렇게 그 산이 보이죠? 여기 한국입니다. 여기 남해안 부산이겠죠? 그게 앞에는 부산이 보이고 아지 뒤에는 부산이 보이고 앞에는 지금 그 일본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 규슈가 보이는 거죠. 규슈. 그 굉장히 유용한 게 언제냐면은 해외여행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해외여행할 때 그 여행할 장소를 미리 한 대여섯 번 가보는 겁니다.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대여섯 번 가보면은 이제 그 방문지의 지도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잖아요. 실물로 3D로 그러면은 여행지에 가면은 이제 처음 가는 도시인데도 마치 그 현지인만큼이나 그 도시질이 익숙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3월 중순에 이제 보름 동안 내년 3월 중순에 보름 동안 그저 오사카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예약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뭐 조그마한 그 여행 책자도 하나 사놨습니다만은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은 제가 그 오사카 쪽으로 비행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오사카 여행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그 심심할 때마다 별로 할 일 없고 심심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 세계적인 도시들 있잖아요. 런던, 파리, 뭐 뉴욕 이런데 그 도시들을 그 구글에서 그 구글이 아니라 그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파리 여행 이러면은 이제 파리 여행 뭐 지도 이러면은 이제 추천 코스 이러면은 뭐 3일짜리 뭐 일주일짜리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여행 그 경로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네이버 지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경로 그대로 그 네이버 지도에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지도에 입력을 합니다. 구글 지도에 그 지도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 만들기.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그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는 그 경로를 따라 그대로 비행을 해보는 겁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힌트를 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방법은 그 오사카를 여행한다 이러면은 이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간사이 공항에 내릴 거 아닙니까? 간사이 공항을 이렇게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간사이 공항에서 제 숙소도 이제 마킹을 하죠. 위치를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오사카 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남바 이런데 그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내 여행 스케줄대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는 그때는 이제 편리한 게 드론이 편리합니다. 비행기는 너무 휙 지나가니까 드론으로 이제 간사이 공항에서 드론으로 이제 숙소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냥 직선 코스로 안 가고 버스 경로를 따라갑니다. 버스 경로를 그 버스나 기차
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 가는 버스나 기차 있을 겁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출발지 찍고 목적지 찍으면은 이제 버스나 그 지하철 혹 기차 선택하면은 그 경로를 따라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걸 몇 번 해보고 나면은 이제 경로가 눈에 익어지잖아요. 눈에 익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진짜로. 여행을 가면은 재밌는 게 있는 게 뭐가 재밌냐 하면은 실제로 여행을 가면은 이제 간사이 공항에서 내려서 뭐 셔틀이나 버스나 공항 버스나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은 고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처음 간다는 겁니다. 처음 가는데 처음 가지만은 이미 사이버상에서 MSFS로 여러 번 와봤잖아요. 와봤으니까 처음 마치 그 처음 갖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점점 일본에 다가오고 있죠. 일본에 오늘은 뭐 굉장히 단조롭고 비행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따분할 겁니다. 뭐. 따분하고 왜냐면 단조롭게 그냥 바다 위로 비행하는 거니까 일본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구경을 하는 거죠. 그도 말씀드리지만 음,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즐기는 방법은 지도를 구글 지도를 펴놓고 구경하는 구경하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 지도에 보면은 특정 지명이 나올 때 그 그냥 지도상으로 그냥 지도로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경로를 3D 이렇게 보면은 지도상에 예를 들면 나가사키가 실제로는 저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구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그 지도를 펴놓고 같이 보시면 휴대폰에 그 구글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제 동영상은 그 대형 TV에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형 TV에서 보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제가 지금 비행을 할 때는 그 85인치 대형 TV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제가 비행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실감이 나죠. 그 텔레비전은 제가 대형 TV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TV를 쓴 지가 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한 5년 됐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소니가 아니라 샤프가 화질이 정말 끝내줍니다. 샤프 62인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사가지고 보다가 그게 고장이 났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볼테이지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라운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택에 살다 보니까 주택들이 대부분 그라운드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2번 정도 고쳤는데 그 나중에는 못 고치겠다. 그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거진 1,000만 원 줬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굉장히 초기 때 샀으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이 버리고 1,000만 원 버린 거고. 그리고 산 게 지금 현재 보는 삼성 그 8K TV죠. 이거를 사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100인치가 자꾸 이제 눈에 아른거리는데 근데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거 대형 TV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당히 저희 집이 전기세가 보통 저희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공용전기 말고 저희 집에서 순수하게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세가 한 달에 작게 나오면 15만원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전기세만 한 30 거의 한 5만원 나와요. 15에서 35만원 정도 나오는데 15만원 미만으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뭐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이 저희도 집에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 TV를 틀어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대형 TV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저희 텔레비전이 이게 OLED가 아닐 겁니다. 뭐 OLED가 맞나? 잘 모르겠다. OLED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괜찮지. 왜냐하면은 OLED로 바꾸면은 전기세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뭐 100인치 TV가 눈에 아른거리는 100인치 TV 텔레비전의 가격 자체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살만합니다. 살만한데 문제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85인치보다 아마 100인치는 전기가 아마 50% 거의 한 50%더 먹을 거예요. 그럼 전기세가 항상 뭐 35만 원 이상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TV를 사놓고도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전기세가 많이 나와도 85인치 정도까지는 제가 봐서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리는 즐거움이 전기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는 뭐 집에서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넘버원이 일단은 냉장고, 냉동 없이는 못 사니까 넘버 투가 텔레비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냉장고 이상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가를 TV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그 지상파 방송, 그 방송국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을 안 본지 저희는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난 뒤에는 방송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KT 올레 TV를 봤는데 끊었어요. 올레 TV 계약 해지하고 왜냐면 아예 안 보니까 괜히 뭐 한 달에 뭐 요금만 한 1, 2만 원 나가니까 그 돈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뭘 보느냐면 거의 넷플릭스하고 그 유튜브 두 개밖에 안 봅니다. 이 하루 시청 시간의 한 90, 95%는 유튜브 보고 뭐 뉴스나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훨씬 빠르죠 뉴스가. 왜 보면 정확하고 요즘은 뭐 뉴스들이 다 조작이 돼가지고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일본에 이제 드디어 우리 방구석 세계일주가 해외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죠. 신난다 이거죠. 확실히 이제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1시간 반이네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죠. 한참 더 가야 됩니다. 하얀선을 따라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가볼까요? 어, 여기 보면은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요점이 있습니다. 요점이 있는데 여기에 사세보시라고 이제 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 우리 목적이 나가사키죠. 나가사키. 제가 지도를 잘못 찍었네요. 아, 잘못 찍은 게 아니라 공항에 저기 있으니까 저게 찍힌 거죠. 자, 그러면 사세보로 해가지고 나가사키로 해가지고 그 나가사키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언제 또 오겠습니까? 이게. 자, 일단은 그 내륙에 도착하면은 사세보로 가겠습니다. 사세보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이 저 왜곡된 그 조작이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 유튜브 채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유튜버들도 온통 이제 가짜 뉴스 거짓말이 많지만 그거를 뭐 수십 수백 개 채널을 보면 대충 이제 뭐가 진실인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판단력이 없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세보가 어디냐면은 요 지도에 보면 구글 지도에 여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도착하면 이제 해안을 따라 가지고 사세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나가사키시입니다. 나가사키를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만요. 제가 지도 좀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구마모토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구마모토, 가고시마 이렇게 갈 계획이기 때문에 사세보 여기가 사세보인데 사세보 지금 여기서 사세보로 갔어 그 다음에 나가사키를 갔어 그 다음에 공항으로 나가사키 공항에 착륙하는 걸로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매뉴얼 파일럿으로 가시죠. 오토파일럿 끄겠습니다. 이제 끄고 자 가겠습니다. 소도도 조금 낮추는 게 낫겠죠, 그죠? 요점이 사세보 같습니다. 여기점이 사세보 같죠, 여기점이. 그 조류로 가겠습니다. 사세보가 여기겠네요. 요점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점점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사키로 가야 되죠, 그죠? 아, 나가사키가 요쪽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습니다, 나가사키가. 방향을 내가 잘못 잡았네. 여기 같아요, 나가사키가. 나가사키가. 여기가 지금 일본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이제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을수록 점점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성경의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한다 이거죠. 본인이 뭐 정직하게 잘 살았으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 그 복의 끝판왕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온갖 거짓말과 악행으로 어, 인생을 보내면은 뭐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은 살았어도 이제 처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초보 노인이죠. 초보 노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은 전부 초보 노인 이상이죠. 뭐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70대 중반까지 제 지인들이. 근데 무서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무서운 사실인 게 뭐냐면은 노년에 다들 이제 자기 인생의 성적표가 나오더라고요. 노년에. 살다 보면은 지인들 중에서 이제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착하게 산. 제가 봤을 때 3분의 2? 그 사람들은 노년에 아주 처참하게 살더라고요.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막 진짜 시설을 전전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온갖 병에 시달리고 옛날에는 막 떵떵거리고 막 세상이 자기인 것처럼 수동업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걸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노년에는 처참하게 끔찍하게 참혹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젊었을 때 막 손해 보면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노년에 막 재산이 불을 듯이 일어나가지고 허날 해외여행 가고 뭐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근데 그거는 국가 단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다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권력자들이나 전 국민들이 제정신 박히게 살았다면 대한민국 잘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썩어 문드러지게 살면은 뭐 앞날은 뭐 뻔한데 소돔성인데 그거 뭐 제가 뭐 걱정한다고 그게 뭐 나아지겠습니까? 다 지 알아서 하는 거지. 야, 요런 포구 진짜 이쁘잖아, 요런 포구. 아, 정말 이쁘네. 아, 이거 뭐 또 이제 또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아, 빨리 캠핑버스를 사야 되는데. 아까 아침 먹으면서도 집사람하고 캠핑버스 얘기했는데, 여보, 내가 1월 달에는 꼭 대응 운전면허원에 등록하리다. 집사람 피고 웃더라고요. 니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내가 너를 모르냐? 말은 내일 할 것 같지만 10년 후에 할지 20년 할지 모른다 이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자, 여기가 이제 사이카이시 쪽으로 가고 있네요. 꼭지, 꼭지 어디가 뭐 사이카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성경의 원리는 각자 도생이더라고요. 성경 원리는.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네 앞에 에, 복과 화를 둔다. 선택은 네가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이게 복을 내 바로 앞에 오른쪽에는 복을 두고 왼쪽에 화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절대로 터치 안 하시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그 한 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안 건드리십니다. 그, 그 뭐냐 그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몇 가지 존재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잖아요.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존재에서 그 세 가지 존재에서 그 유인의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이 세 가지 존재가 영적인 존재죠. 동물은 이제 영이 없죠. 혼과 육만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 세 존재 중에서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이제 종과 자녀의 차이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녀라 그러시잖아요. 차이는 뭐냐면은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따릅니다. 그 마귀도 종이에요. 마귀도 종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맞설 것인가, 그거는 우리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육신의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맞서는 다시 말해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절대로 관여하시지 않으세요. 설득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설명만 합니다. 야, 이거 오른쪽 거는 야 복이야, 왼쪽 거는 화야. 네가 선택해. 야, 제발 오른쪽으로 선택해. 이런 말씀도 조차도 안 하세요. 그냥 담담하게 야, 오른쪽하고 왼쪽은 오른쪽은 복이 왼쪽은 화다.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지금처럼 살다가 처참한 거지가 되든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뭐 마음이 아프면 있죠. 아프면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하는데 죽겠다는데 냅둬야지. 냅둬야지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뭐 상당히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나가사키 시 같아요. 여기가 나가사키 같습니다. 나가사키를 한번 휙 상공을 비행하고 이제 나가사키 공항으로 가서 착륙하겠습니다. 오늘 30분 넘겠는데 1시간 반 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됩니다. 제가 그 내륙 같으면은 내륙 어느 나라가 됐든 내륙이면은 제가 이제 경로를 짧게 잡으면 되죠. 짧게 잡아가지고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보니까 150km
비행거리는 150km를 잡으면 되는데 바다를 건널 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스킵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여태까지는 제가 한 번도 스킵을 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찍을 때는 스킵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급적 스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스킵을 하지 말아야지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야, 이거는 오래 걸리는구나. 오츠카해를 건널 때는 더럽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를 저는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구를 실감을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스킵을 해버리면은 이제 시간 단축이 되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오죽게 뭐 뿅 하고 걷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베리아의 황량함을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거죠, 그죠? 나가사키 시가 요점인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 나가사키가 여기. 제가 원래는 그 계획이 그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좀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쭉 가다 보면 이제 안에 포켓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안에 포켓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가 나가사키 같습니다. 뭐 첫 번째는 우리 부부 특히 저 자신의 이제 인생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인생의 기록이죠. 앨범이죠. 앨범. 전자 앨범. 동영상 앨범을 만들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평생의 친구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고 유학을 미국 갔죠. 가가지고 이제 재수 씨 한국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아름다운 아가씨와 미국 같이 유학을 가가지고 결혼해서 유학을 갔겠죠.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직장도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면서 아기를 둘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이제 아기를 받고 그 그리고는 이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완전하게 이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을 했죠. 국적도 이제 미국인으로 바뀌었고 본인도 그렇고 제수씨도 그렇고 애들 둘도 그렇고 그래서 평생을 미국에 산 거죠.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입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지예요. 짝지. 6학년 내내 제 짝지였어요. 되게 친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데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 잘 못 와요. 한 번을. 오더라도 뭐 한 3, 4일 휴가 받아서 오기 때문에 오더라도 뭐 이제 오다닥 왔다고 오다닥 가죠. 그래도 참 고마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저는 꼭 만나고 합니다. 반드시 저는 만나고 가요. 출장을 가도 다른 모든 일을 안 해도 저만큼은 만나고 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근데 그 친구가 일하는 기계입니다. 꼭 또 새벽에 나가지고 심야에 들어오고 걱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뼈에 안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에게 이제 한국도 구경시켜주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구경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심심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제 동영상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MS 패스로 세상 지금 세스나기로 비행기로 이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 제 이제 옆좌석에 부조종석에 그 친구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자, 여기가 나가사키인 모양입니다. 여기가 나가사키. 요 왼쪽 여기가 이제 항구 포구가 나가사키 항구입니다. 가슴 아픈 도시죠. 일제시대 때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죠. 참 가슴 아픈 도시입니다. 나가사키가 여기 있구나. 아하. 나가사키 좀 구글에서 좀 랜드마크하고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잘 됐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나가사키 항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맛에 그 MSFS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나가사키 구경을 하십시다. 항구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게 뭐 강이 그 같죠? 강하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 양쪽으로 이제 나가사키 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가사키 시가 이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 그, 그 보통 이제 항구 도시들이 항구 그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는데 나가사키 시는 해안선이 아니라 강하구의 양쪽으로 이제 길게 도시가 형성돼. 꽤 크네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네요. 스타디움도 보입니다. 스타디움도 보이고요. 자 덕분에 나가사키 구경을 또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 나가사키 공항에 가서 이제 착륙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1, 미션 컴플리트죠. 자 나가사키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쭉 직진하면 될 것 같아요. 쭉 직진하면 살짝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자, 어프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프로치를. 자, 야, 이거 진짜 편리하네요. 2020보다 월등하게 편하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 처음에는 보기나 둘 그랬는데, 역시 뭐 신버전이 구버전보다는 당연히 좋게 만들었겠죠. 하여간 제가 유튜브를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르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장르를. 이제 첫 번째는 목공이죠. 목공이고 같이 이제 가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공구로 18세기 미국 목수가 사용하던 방법으로 가구를 18세기가 19세기네. 18, 9세기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1900, 1600년대부터 1800년대 말까지니까. 어쨌든 뭐 그냥 19세기라 그런 게 맞겠네요. 18, 9세기, 18세기, 18세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공항이 바다에 있네요. 어허. 공항이 나가사키 공항이 바다에 있구나. 영종도처럼. 자, 그러면은 착륙을 이제 슬슬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도와 속도를 낮춰야죠. 자, 고도부터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플랩도 10도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그냥 시계 착륙하겠습니다. 시계 착륙. 뭐 보이니까. 자, 속도를 한 일단은 1000피트까지 낮춰야죠. 고도를 2000피트입니다. 엔진은 거의 아이들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고도를 낮추면 속도가 올라가죠. 중력 때문에. 고도를 낮출 때는 엔진 스로틀을 내리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1800피트, 1700.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에 박습니다. 얘네 저쪽에 산 너머에 바다로 많이인 것 같은데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산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고도를 산 높이에 맞춰서 낮춰야 되죠. 자, 그리고 시계도 착륙 모드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도 착륙 모드로 하고 좋습니다. 자, 1000피트죠? 1000피트입니다. 1000피트면 이제 스로틀을 좀 올려가지고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스로틀을 좀 올리고 고도를 지금 현재 아직 그리기 때문에 잘못된 제대로 왔네요. 자, 고도가 너무 낮죠. 플랩을 한 개 더 내리겠습니다. 이제 착륙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도계와 버티컬 그 하강률을 잘 조정하면서 뭐 하강률을 뭐 한 분당 한 500에서 700피트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실속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할주로와 거리가 좀 있죠. 지금 딱 좋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모든 게. 고도가 조금 낮습니다. 고도가 약간 낮습니다. 고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제 고도가 맞죠. 이제 모든 게 맞습니다. 이제 플랩을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한 펼쳤습니다. 착륙 타겟을 어디를 잡냐? 여기로 잡으면 돼. 여기 잡습니다. 여기. 네. 랜딩 마크. 저기에 이제 꼬로 박는다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저기에 내가 들이받겠다. 비행기 코를 어,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시작 지점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쳐박아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로틀을 살짝 올려줘야 됩니다. 방금 통통통통 튀거든요. 됐습니다.
으이씨,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자꾸 엔진이 꺼진다, 그죠?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착륙하자마자 요크가 안 먹기 때문에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바꿔가지고 그다음부터 컨트롤러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화면 신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버튼을 자꾸 눌러요. 빨리 그 허니콤 그 세팅 파라미터들이 빨리 입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그 중요한 거 몇 개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플로팅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뭐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뭐 사실 그거 허니콤만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죠. 당연히 허니콤이 훨씬 나은데 근데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트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입력이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그래도 제일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을 하면서 계속 엑스박스 컨트롤러하고 여기가 자가용 비행기 그 주기장 같습니다. 여기가 왜 안 가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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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아, 빼잡겠네. 웃긴다, 그죠? 이게 지금 좀 이게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둔감합니다. 이게 아마 그 세팅 파라미터들이 이 정도로 해놓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둔감하다. 자,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자, 시동도 끄고 나가사키 공항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이게 나가사키입니다. 뭐 자가용 비행기도 몇 대 있고 여기 이게 아마 공항의 메인 건물 같아요. 대역 여객기나 뭐 요리로 아,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 해외 여행 첫 번째로 나가사키에 일본 나가사키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꽤 됐지만은 잠시 다음 계획을 설명드리고 맺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나가사키 공항이 여기네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자, 다음 여행지는 어디냐면은, 자, 규슈, 이게 규슈죠, 그죠? 규슈에서 이제 경로로 말씀드렸어요. 나가사키에서 다음번에 구마모토로 가겠습니다. 구마모토로 가서, 구마모토에서 이 해안을 따라가겠습니다. 쭉 따라가지고, 가코시마로 가겠습니다. 가코시마로 가고, 가코시마에서 미야자키로 가고, 미야자키에서 오이타를 갑니다. 오이타를 가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 유후인 뭐 백부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간이 가는데 그게 왜 온천이 많냐면 여기 아소산이 있습니다. 아소산. 여기 아소산입니다. 아소산이 활화산입니다. 그 아소산 활화산 때문에 이제 여기 온천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푸로 갑니다. 베푸로 가고 베푸에서 유후인으로 갑니다. 이 유후인이 요걸 겁니다. 아마. 유후인. 아, 맞네. 자, 백부에서 유후인으로 가고 유후인에서 아수산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수산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여름에 구로가와가 있습니다. 구로가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천 산속 온천 마을이죠. 구로가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로 갑니다. 후쿠오카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돌겠다. 이렇게 돌아서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외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수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